경수산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국회의원 의원입니다. 300만 도민 여러분, 장경식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300만 도민 민의 현장이 이곳에서 도정 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반 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과 김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300만 도민이 더욱 행복하고 풍도 경고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국가의 동향이 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그것에 대해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장사문화공원이 2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4장로 5기가 설치되어 2016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4일 준공된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사업입니다. 이제 정식 명칭은 맑은 누리 파크입니다. 도내 1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일일 생활 쓰레기 390톤, 음식물 쓰레기 120톤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시험 가동을 거쳐 지난 10월 29일 준공되었습니다. 이철우 지사께서는 몇 차례나 현장을 방문하였고 도청 신도시 주민들과 청년 주민들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상의 문제는 전혀 걱정 없다고 자신해 왔습니다. 다음은 풍천 하수 처리장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방식으로 530억 원이 투입되었고 시설 용량은 1일 9,000톤입니다. 도청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하수와 환경 에너지 타운에서 발생하는 처리수를 처리하게 됩니다. 안동시와 예천군 경상북도개발공사의 협약에 따라 안동시로 이관되어 2017년 7월부터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세 가지 시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에 따르면 모두 기피 시설이며 공호 시설입니다. 따라서 지금 도내 어느 지역이든 이들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극심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나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화장장, 하수처리장,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처리장이 모두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정은 물론 국정 경험도 풍부하시고 국외 선진국 경험도 많은 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혐오시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청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아무도 없는 벌판에 몇몇 전문가들과 경상북도가 의기투합 생각하고 마음먹은대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혐오 시설들을 한 곳에 배치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이어갈 응도 경북의 도청 소재지 명품 도청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말입니다. 지사님, 풍천 하수처리장 악취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환경에너지타운 현장에 갔을 때 악취를 맡지 못하셨는지, 풍천 하수처리장 악취 민원은 시설이 가동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530억 원을 들여 건설한 하수처리장이 처음부터 악취가 발생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수 처리에 문제가 생겨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풍천 하수 처리장 악취 문제는 이미 운영 전부터 예견을 이어 있었다고 의원은 확신합니다. 2017년 풍천 하수 처리장 인수 인계를 위해 시설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합동 점검을 통해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안동시가 확인한 문제점은 모두 몇 가지였으며 그 가운데 지금까지 몇 가지나 반영되었는지 각 공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풍천 하수 처리장 악취 제거를 위해 어떤 대책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경북개발공사의 보르세적인 태도 역시 심각합니다. 원의원이 확인한 바 안동시에서 공문을 보내도 대답이 없습니다. 몇 번을 보내도 대답이 없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도의 담당 국장이 악취 현장을 확인하고
그 현장에서 개발공사에 전화로 특별 지시를 했지만 흔적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만날 수 있다고 하니 경상북도 개발공사는 도대체 국적 사람입니까? 하수 처리장은 도시 기반 시설, 신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2단계 증설 사업을 해야 합니다. 2단계 사업에는 최소한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3월 착공 계획이었습니다. 안동시에서는 2단계 증설 사업을 위한 설계안을 검토하여 지난해 6월 12일 검토 의견을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의 요구사항과 함께 경북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냈으나 1년 6개월이 되도록 이런 방법 대답이 없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하긴 감독기관의 국장이 직접 지시를 해도 마이동 꼴이 안동시의 의견이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쯤이야 더 이상 말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경상북도는 도청을 이전하면서 홍도 경북의 새로운 천년 역사를 시작한다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명품 신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300만 경북 도민을 향해 약속했습니다. 도청 신도시의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는 뛰어난 정부 여건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그 여건들 중에서 환경권이 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환경에너지타운과 풍천하수 처리장 운영에 대한 신뢰는 도청 신도시 정주 환경을 신뢰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100% 완벽한 운영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풍천하수 처리장과 환경에너지타운을 운영함에 있어 적시, 적기에 필요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경북개발공사의 풍천하수 처리장 악취 제거를 위한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면서 환경에너지타운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풍천하수 처리장 악취 제거는 향후 환경에너지타운 운영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거대한 환경시설 운영하게 되면 그 운영 과정에서 당초의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당사자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지사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환경에너지타운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명확한 의지를 다시 한번 전명해 주시고 문화계획과 스포츠 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상북도 농업 발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농업 예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식량 자금률이 23%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농업 농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공산품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을 우선하여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역시 국제적 경제 논리에만 관심을 가져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간과하고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여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 간의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 아니며 결국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대해 500에서 30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여 우리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었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연행 513%에서 154%,
농업 분야 보조금은 8천억 원 규모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는 경북을 한국 농업을 대표하는 농도라고 자부하면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 물려오는 농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한결같이 온살을 뜯겠다고 하는 하소연뿐입니다. 표 1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일반 예산 기준 농업 예산 대비표입니다. 우리도 일반 예산은 4조 6,620억 원에서 8조 4,450억 원으로 3조 7,830억 원, 44.8% 증가했지만 농업 예산이 6,665억 원에서 8,034억 원으로 1,368억 원, 1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일반 예산은 매년 평균 4.5% 증가했지만 농업 예산은 겨우 1.7% 증가해 이에 따라 올 일반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은 2011년 14.30%에서 2020년 9.51%로 4.79%나 줄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노이 일반 예산은 올해보다 8,654억 원이나 증가하였지만 농업 예산은 오히려 2,23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2019년 농업기술원을 제외한 8개 도의 농업 예산을 보면 경북은 9.2%, 전라남도는 11.65%, 전라북도는 13.39%, 충청남도는 11.19%입니다. 농업 1인당 농업 예산은 경상북도가 193만 7천 원으로 가장 많은 전라북도의 361만 3천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충청북도와 경상남도에 이어 고유지에서 세 번째. 지난 10년 동안 연 1.7%의 초라한 농업 예산 증가, 3조 7,830억 원의 또 일반 예산이 증가할 때 1,368억 원 증가에 그친 농업 예산을 확인하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경북 농업의 미래를 위해 경상북도가 어떤 고민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걱정이 있습니다. 한국 농업을 대표하는 농도 경북을 외쳐왔지만 실제는 모두가 덕구호였던 것은 아닌지, 경북 농민은 우리 도의 덕구호를 철석같이 믿고 찍고 또 찍었던 것은 아니지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을 대표하는 경상북도의 농업 예산 정액 방안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타 시도에서는 WTO 개발도상국지 포기에 따른 신속한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농어민 수당제 시행 등 농어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발빠른 선제적 대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도 경북의 대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선도적으로 노정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타 시도에서 시행하면 마지못해 따라가는 노정을 농종 부분에서도 되풀이할 것인지 실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공산품 수출 우선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한 보다 획기적인 정책 전환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 대책, 농민 기본소득 보장, 농민 수당제 도입, 부재지주가 아닌 실제 농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형 직불제 시행, 쌀을 비롯한 종료 전략 작목 육성 등에 대한 우리 도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WTO 개도국지 포기에 따른 경상북도 차원의 대정부 요구 사항을 검토한 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배수 개선 사업의 설계 기준이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 수준으로 상향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설치된 배수장은
분농사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저지대 농경지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주군의 참외 특화단지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의 대규모 시설 원예작물 재배 지역은 침수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표 3을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수장 설치 계획 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인 벼농사의 경우 20년 빈, 원예작물 등이 집단화되어 있는 경우 30년 빈도의 강우량을 적용해 설계하고 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물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배수시설 역시 행정안전부 사업인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 수준과 동일하게 50년 빈도의 강우량을 적용하여 신설 또는 재보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2018년 8월 국제고개발 NGO 세이브 더 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3학년,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아동 1만 650명을 대상으로 제4차 아동 삶의 종합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표 4를 보시겠습니다. 2017년 17개 시도별 아동의 삶의 질 종합지수 순위를 보면 1위는 부산으로 119.3, 2위는 세종으로 112.76, 3위는 대전으로 112.52에 비해 경북은 87.06으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은 아동 삶의 질을 측정하는 8개 모든 영역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했으며 더 큰 문제는 부산 등 상위권 시도보다 30점 이상 낮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아동의 삶의 질은 그 지역의 경제 여건, 사회복지,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스포츠 관람 등도 아동의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삶의 질 종합지수는 경상북도 300만 도민의 삶의 지수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 편한 경북을 기치로 하여 도민 행복한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지사님께서는 미래 세대인 도내 아동의 삶의 질 개선과 향상을 위해 경상북도 교육청 등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북도 산하 출자 출연 기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의 출자 출연 보조 기간은 30곳에 이르며 여기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2,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곳 중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제외한 29곳에 2019년 한 해 우리 노가 지원한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만 1,195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각 기관마다 많은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도민의 행복과 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자 출연 기관의 조직 확대와 새로운 기관 설립 등으로 우리 노의 재정 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총수 동결과 의사기관 통합, 총정원제 운영, 그리고 총액 인건 미래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의 기관의 장이나 간부급 임기제 직원은 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는 미루한 채 관용 차량을 이용하여 직원을 대동하여 직무와 상관없는 각종 행사장에 눈도장이나 찍으러 다니는 경우가 없지 않고 근무 외의 시간은 물론이고 근무 시간에까지 행사장을 찾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여 지역민의 빵마에 오르내리고 지역 정치권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우리 노의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조직의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여 조직 운영의 고유 목적 실현을 저해하게 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일부 임직원의 일탈적인 근무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